반갑습니다. 황소장입니다.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추석부터 열심히 쓴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책을 다 완성했고 소책자로 완성을 했고 책 표지도 만들었고 이제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엄청 열심히 썼고 집중적으로 이게 쓰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책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러니까 50일 동안 회사 업무 보면서 중간중간 책을 쓰는 거랑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랑 이게 더 빨라. 왜냐면 책을 쓰다 보면은 좀 썼어? 한 3줄 썼어? 4줄 썼어? 뭐 찾아보려고 찾아봤어? 그리고 좀 쓰려고 해? 근데 연락 왔어? 뭐 답변해줘. 그러면 다시 읽어봐야 돼.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? 그럼 이제 쓰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와. 얘기해. 그럼 다시 읽어봐야 돼. 근데 이게 초반에도 그런데 한 3-4장 썼다고 생각해봐.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. 그리고 중간에 하루 이틀을 띄웠어. 그러면 처음부터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. 버퍼링이 자꾸 걸려.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추석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쉬는 날이 있었잖아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거지. 네. 아주 좋았습니다. 쓸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책을 내려받는 거는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그 책을 좀 읽어봤잖아요. 근데 이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주셨던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 찾아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. 점수 매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.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무료로 배포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이거는 일단은 이 책의 취지를 먼저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함에 있어서 전혀 기준이 없어버리면 잘한 걸 살 수도 있고 못한 걸 살 수도 있고 중간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취지는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지. 기본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는 게 이 책의 취지야.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지를 가. 그럼 그 안 가본 여행지에서 검색을 해보면 모든 곳이 다 좋다고 나오잖아. 식당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뭐 어디 번화한 것도 그렇고 다 좋다고 나오는데 가보면 이상한 데들이 있잖아. 내지는 맛없는 것도 있고 서비스가 엉망인 것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얻지는 않겠지. 이 책의 기준을 통해서 그런 엉뚱한 것들을 적어도 걸러내서 강남의 건물을 삼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게 해주기 위한 게 이 책의 취지야. 그리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시간 들여서 내가 제시해준 그 기준 하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질 수도 있어. 근데 그걸 내가 왜 했냐면 그걸 통해서 알아서 하실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면 나는 득이 되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알아서 할 사람은 어차피 알아서 해.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나를 통해서 안 하실 분들이든 하실 분들이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변별력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구단은 외워야지. 그래야 사는데 문제는 없잖아. 강남 빌딩을 보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구구단 같은 개념은 된다고. 그거보다 좀 사실 좀 더 깊어. 처음에 건물을 겪는 그 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지식과 아주 깊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중간 단계의 지식은 돼. 이 책의 취지는 바로 그런 거야. 그럼 책을 보면은 더 이제 소장님 통해서 건물 하신 분들은 더 알게 되겠네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 기준에 위배되는 걸 할 수는 없잖아. 그쵸. 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지금까지 쭉 해왔어. 근데 강남의 건물이라는 게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면서 엉뚱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강남시장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.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보다고 놀란다고 어떤 거 뭐가 잘못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전체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, 잘못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는 거는 가려내야 되는 거지.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강남 빌딩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근생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건물과 엉뚱한 거는 나눠서 봐야지.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.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가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고 안 지난 게 있겠지. 지난 건 우리가 못 볼 거야. 왜냐면 이미 다 뺐으니까. 근데 창고에 있는 거 꺼내봐 주세요. 이러진 않지. 그치? 그럼 이걸 다 놓고 우유인데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하지 않잖아. 애초에 이건 안 보여지니까. 건물 시장은 그렇지 않아. 다 섞여 있지.
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건물은 좋다고 얘기하지. 그리고 다 팔려고 하지.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는 거지. 변별력이 없을 때는 그 변별력을 기르게 해주는 거야. 적어도 이거를 골라낼 수 있게. 그러니까 상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상담 전에 그래도 좀 공부해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거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이게 이제 상담 오는 분들 중에도 나한테도 어떤 책을 봐야 강남 빌딩에 대해서 알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. 그럼 내가 책을 추천하기 어려워. 솔직히 말해서 강남 빌딩에 대한 책들을 보면 뭐 내 책의 내용도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. 이전에 뭐 아파트 대신 강꽃 빌딩을 산다. 이거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건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책들은 거의 없어. 투자자, 건물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100% 생각해서 안목을 기르게 해주는 내용은 없어. 대부분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?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봐야 된다. 그것도 내용이 다 모호해.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200페이지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이라는 건 사실 구구단 한 장이면 끝나잖아. 그치? 근데 이제 문제집이 많아지는 거지. 연습하려고 이것만 제대로 외우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. 그러면 200페이지가 넘는 거에 강남 빌딩을 보는 거에 대해서 실사례랑 이런 건 넣을 수 있지만 그 법칙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. 그래서 내가 강남 빌딩 입지 8법칙, 입지가 일단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입지를 보는 게 기준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. 물론 거기에서는 그 옆 8법칙이라고 하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주소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. 근데 그것까지 다 쓸 수는 없지. 왜냐면 내가 뭐 10몇 년 동안 겪게 되고 뭐 30몇 개를 사서 뭐 짓고 이런 걸 다 한 거를 거기다 다 넣었으면은 공짜로 줄 그건 어렵지. 그렇지만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랑 얘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은 안 할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남 빌딩 시장을 볼 때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시각이야. 그걸 담은 거야. 근데 솔직히 소장님의 노하우가 다 들어간 거랑 이게 너무 무료 배포가 좀 저는 솔직히 아깝다라는 생각까지 들던데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그것도 좀 걱정돼요. 일단 첫 번째, 내 깊이가 그게 다였으면 다 안 썼겠지. 어떻게 그걸 다 쓸 수가 있겠어. 그거보다 훨씬 더 깊지. 번지수마다 다 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그걸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진 못해. 왜냐면 정확한 요건에 맞는 분들한테만 무료 배포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한테 다 줄 수는 없어. 그거는 베껴서 쓰라는 거나 똑같으니까. 이건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내가 지금까지 나만큼 경험 가진 사람이 강남 빌딩 시장에는 없단 말이야. 존재하지 않아. 근데 내가 쓴 내용 원본은 내가 만들었지만 누군가 베껴낼 수는 있겠지. 이 다음번에도 나는 원본을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힘들단 말이야. 대부분의 강남 빌딩 시장은 건물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누군가가 투자한 걸 가지고 옆에서 본 걸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. 물론 본인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한두 번이 내외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나처럼 30몇 개를 사서 지어보고 임대관리하고 막 이렇게 해본 경험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. 그 정도면 민원의 그것만 해도 뭐 몇십 배 차이고 뭐 건물 짓는 것도 수십 번의 차이고 그거는 뭐 사실 비교한다고 치면은 초등학교 야구부랑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랑 비교하는 거지. 근데 하여간 그래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려면 이런 정도를 알아야 되고 뭐 근력은 어떻게 해, 공은 어떻게 던져야 되고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건지 이 책이라는 게. 그래서 책 그 서문에 이렇게 세게 쓰신 거예요, 글을? 나는 그게 정말 난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. 읽어보니까 어땠어? 읽어보니까 좀 앞장에선 약간 좀 뜨끔하더라고요. 왜? 살 사람이 아니면은 보지도 말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.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 입시 요강을 서울대 갈 사람이 봐야지 그 왜 대학에 갈 사람이 서울대 입시 요강 볼 필요는 없잖아. 정말 필요한 사람이 보는 게 맞지. 나도 그러라고 그 책을 쓴 거고.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건 실용서다. 그럼? 라는 그 부분을 강조 많이 하시면서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은 자산이 없지만 하고자 하는 약간 그 초보자 입문 단계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어떡하지? 그게 이제 서울대를 꿈꾸는 초등학생은 서울대 입시 요강을 초등학교 때 볼 필요는 없지. 고등학생 때 봐야 되겠지. 고1, 2쯤 봐도 되겠지.
아직 고3은 안 됐지만 1, 2쯤에는 예를 들어서 볼 필요는 있겠지.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볼 필요는 없지. 물론 업계에서 뭐 내가 예전에 썼던 내용이나 내가 유튜브를 강남 빌딩에 대해서 제일 오래 하고 있으니까 내 걸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고 이런 거는 나도 다 알고 있지만 뭐 그거 어떻게 할 건데? 막을 거야? 어떻게 막아? 책으로 출판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은 거잖아.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거 오리지널 정말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뭐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. 그럼 다른 방향으로 그 강남 빌딩 보통 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? 500억 미만 그 네. 책에 담은 거는.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도움. 그거는 내가 서문에도 썼는데 500억이 넘어가고 1000억이 넘어가도 기본 법칙은 똑같아. 근데 그 중에 큰 규모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는 게 추가되는 거지 이걸 무시하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운동 잘하는 거, 중학교,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선수라고 해서 기본이 없이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. 체력이 없이 선수가 될 수는 없고 노력이 없이 연습이 없이 될 수는 없잖아.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지. 근데 그 내용까지는 책에 안 썼어.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아주 소수에게만 필요하거든. 책으로 쓸 일이 아니야. 1000억 넘는 거 강남에 몇 개 있어?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. 그러면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?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? 갖고 있는 사람?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우리나라에 뭐 100명 있는 병을 위해서 약을 만들진 않잖아. 그거나 비슷해. 근데 물론 만나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. 근데 책 보니까 너무 비유가 찰떡이에요. 되게 청산유수더라고요.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. 그러니까 나도 쓰면서 감동했다니까. 감탄을 하면서 썼어.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걸 내가 그 책에도 서문에도 썼지만 쉽게 썼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도 부동산 모를 수 있거든. 실제로 모르고. 그렇기 때문에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필요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쓴 거지. 책의 내용이 막 길고 막 몇백 페이지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알아듣게 하려면은 비유가 반드시 필요해. 이거는 그냥 내용 본문 내용 중에 있는 건데 그 공감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강남 빌딩 뭐 위기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부분이 많이 공감을 되긴 했었거든요. 간단히 제가 내용만 얘기해드리면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외환위기도 있었고 이때 뭐 망한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은 실제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건물을 산 사람이 있을 거고 판 사람이 있을 거고 그대로 갖고 간 사람이 있겠죠. 그 시기에 건물 산 사람 손해봤나요? 싸게 사서 엄청 좋았겠죠. 네. 판 사람 손해봤겠죠. 그리고 갖고 있었던 사람 손해봤나요? 그 시기에 판 사람만 손해를 봤습니다. 그럼 그 시기에는 살 때나 보유할 때라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왜 사람들이 사거나 보유하지 못하냐? 겁나니까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지성으로 그걸 듣고 와 지금 난리 난데 지금 뭐 불난데 불나면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산 사람 다 돈 벌었어요. 그때 유지해서 쭉 갖고 있었던 사람 다 돈 벌었어요. 그때 겁나서 팔았던 사람만 손해를 봤죠. 근데 그게 손해가 진짜 손해인지 가짜 손해인지는 몰라요. 왜? 그 사람이 얼마에 언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. 이 상황인 것을 나눠놓고 보면 이해는 하는데 실제 행동하기가 보통 사람 어렵죠.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강남 입지 8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기쁘다. 그리고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니까 꼭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강남 빌딩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그걸 하시면 그건 보내드려서 뭐 적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.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서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게 조금 네.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. 네.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달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장님 다음 책도 쓰신다고 했잖아요. 다음 책 좀 구상은 하셨어요? 당연히 끝났지. 의사의 강남 빌딩 로드맵.
이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겠다. 요거 지금 쓰려고 지금 자료 준비 중이야.